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마켓의 김동석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증시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침부터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개장 때부터 잘 대응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이제 장도 중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11시 33분인데요. 여러분께서 효율적으로 허리에 해당하는 이 시간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또 저희 뉴스마켓에서 많은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시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입니다. 2024.15포인트로 11포인트가 오랐습니다. 0.55%가 상승을 해 있는데요. 미국의 양적 완화의 지속 기대감과 중국의 전국 인민대회 기대감에서 장중 2030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만 오름폭은 장중에 소폭 줄어든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감이 상존하면서 우리 시장 현재 상승세로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전일보다 0.5% 정도 올라 있기 때문에 오늘 장 후반으로 갈수록 다시금 2030선 회복까지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코스피 수급 주체별로 살펴볼까요? 자, 지금 개인과 기관이 팔고 있습니다. 각각 493억 원, 452억 원을 팔고 있는데요. 투자 주체별로 개인은 하루 만에 팔자로 돌아섰고요. 이틀째 순매도를 이어가고 있는 기관이 452억 원 정도를 팔고 있습니다. 반면 외국인만이 960억 원 정도로 나홀로 사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별로도 약 700억 원이 넘는 매수 물량이 오전 중으로 출회가 되고 있는데요. 자, 과연 어떻게 시장이 흘러갈지 수급 주체별 상황도 여러분께서 꼼꼼히 잘 살피시면서 봐야겠습니다. 자, 코스닥 쪽 가보겠습니다. 네, 542.96입니다. 5.58포인트 오르면서 1% 넘는 간만에 굉장한 강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을 살펴보면요. 네, 역시 개인은 300억이 넘게 팔고 있고 기관은 소폭 소극적인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은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해외 증시로 가보겠습니다. 미국 증시부터 볼까요? 0.2, 0.3, 0.4%대 상승을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지수가 각각 보이면서 미국 증시도 소폭 상승을 하는 비교적 강세장을 보였습니다. 자, 유럽 증시는 어떨까요? 네, 그동안의 약세장에서 벗어나 그나마 좀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독일과 영국이 0.2와 0.5%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만 프랑스는 0.26%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환율을 보면요. 1086.7원으로 6.5원이 내렸습니다. 어제는 1090원대에 머물러 있었는데요. 다시금 1086.7원으로 환율이 내려가면서 원화가 강세로 다시금 돌아섰습니다. 네, 시장을 살펴보면요.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SK하이닉스, 한국전력, 현대차, 삼성전자 등등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 포스코, 기아차 등등은 내림세로서 같은 업종 내에서도 종목별로 그 상승과 하락의 등락이 좀 엇갈리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고요. SK하이닉스, 또 삼성전자 등등 IT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자동차는 소폭이 좀 하락세로 정리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현대차 등은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모습도 있습니다만 게다가 전기가스업, 전기전자, 의료정밀, 제조업종 등이 오르고요. 비금속 광물, 통신업, 철강, 금속 업종 등은 각각 내리고 있다라고 업종별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증시와 관련된 주요 이슈를 보면요. 자, 여러분께서도 뉴스를 통해서 접하셨을 겁니다. 현대기아차 그룹이 46년 만에 근무 형태를 주야간 2교대제에서 주간 2교대제로 변경을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한 팀은 주간에 한 팀은 밤샘 근무를 해왔다고 하는데요. 밤샘 근무하는 거 생각만 해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자, 주간 2교대제로 변했다고 하는데 자, 자동차 업종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이 관심이 큰 것은 주식 투자자로서 그동안 우리 주시장이 상승을 보일 때마다 그 주도주로서 차화정, 전차 등등 자동차 업종이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해 왔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지금 시장을 보면요. IT 이외에는 별다른 주도주가 등장하지 않은 상황에서 엔화 약세 등에 따른 일본차에 대한 경쟁의 약화 그리고 시장에서의 실질적인 실적이 전 같지 않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동차 업종이 그 전과 같은 강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우려감이 큰 상황이라서 투자자들은 많이 아쉬워하고 자동차 업종의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상당히 큰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46년 만에 주야간 교대 근무 제도를
주간 2교대 방식으로 46년 만에 변경했다고 하는 것은 투자자 입장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주간 근무를 1, 2부제로 나눠서 각각 8시간 또 9시간씩 근무를 하게 된다고 하는군요. 야간 근로가 사라지면서 그동안에는 평균 근로시간이 하루 10시간에서 8.5시간으로 1시간 반가량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당연히 그에 맞게 생산성의 저하 등등이 우려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측에서는 점심시간을 1시간에서 40분으로 3분의 1을 줄이는 것이죠. 점심시간 줄이고 또 생산성 역시 기아차를 기준으로 해서 시간당 생산 대수를 308.3대에서 333.8대로 늘리는 것으로 이를 극복하겠다고 자신을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인력 등이 확충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줄어든 근로시간만큼을 성공적으로 상쇄시켜서 과연 현재의 생산성 유지가 가능한지 또 보다 생산성 증가로까지 연결될 수 있을지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이 실험적인 기간을 지나봐야지만 그 성패 여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시행 첫날에 이 근로 강도가 상당히 높아졌다는 것 등에 대해서 불만을 품은 근로자들의 불만도 상당히 표출되었고 그에 따른 충돌도 작정케 있었다고 하는데요. 자, 생산 현장에서 이러한 근로자들의 불만이 또 다른 또 분쟁의 불씨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분명히 있습니다. 현대기아차 하면은 이제 노조의 어떤 영향력이나 이름이 상당히 상대적으로 큰 회사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자, 이런 작은 불씨도 나중에 큰 발화로 연계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리미리 잘 노사 간의 지혜를 발휘해서 잘 진화를 해주기를 기대를 하고요. 또 이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될 그런 관문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런 시행들이. 하지만 엔저 등등 자동차 업종을 둘러싼 여러 가지 악재가 상존한 상황에서 시행된 변화라서 이 점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시각이 있음도 분명히 견지를 해야 될 것이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분간 자동차 업종의 수익성이 전과 같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나 이제 조금 전에 설명을 쭉 해드렸듯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생산성의 저하 염려는 분명히 상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익성 악화 또 투자자로서의 내 돈을 투자했을 때 과연 이것이 얼마만큼의 수익을 가져다 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보다 더 보수적으로 관점을 유지하고 부정적인 측면도 반드시 놓치지 않고 살피는 지혜를 가져야겠습니다. 다음은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가 7.5%로 제시가 됐군요. 오늘 중국 전인대 개회 앞두고 발표된 정부 공작 보고서에 따르면요.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 목표치 7.5%로 제시가 됐습니다. 물가 상승 억제 목표치는 3.5%가 제시됐습니다. 작년도 목표치를 보면요. 경제 성장률은 올해와 같은 7.5% 그리고 물가 상승 억제 목표치는 4%였습니다. 0.5%가 올해 더 낮아졌기 때문에 물가 상승을 보다 더 강하게 누르겠다는 의지로 보여지고요. 경제 성장보다는 물가 상승 등을 억제하는 데 보다 더 주안점을 두겠다는 의지로 해석이 됩니다. 게다가 또 올해 국방비를 10.8%를 늘리겠다고 발표함으로써 주변국과의 영토 분쟁 등에 의해서 대해서 보다 단호한 입장을 취할 것임을 시사했다라는 그런 분석입니다. 자, 그동안 8%대의 높은 고성장을 중국이 해왔죠.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그 주변 관련국들은 그에 따른 성장의 수혜를 함께 입고 함께 그 과실을 누려왔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성장률이 조금씩 낮아진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 경제 또 각 기업의 산업별로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인 쪽으로 없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에도 역시 99년도 이후에 최저치인 중국의 성장률이 7.8%에 그쳤기 때문에 그 영향을 그대로 받아서 우리 많은 업종의 실적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역시 중국 관련 영향에 대해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각각 좀 살펴보면요.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 또 그 반대되는 또 신도시 개발 등 호재와 악재가 건설 부분에서는 혼합되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동안 상당히 약세를 보였던 건설 장비라든가 기계 등 분야에서는 중립적인 영향이 예상된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집권 초기에 그동안 심화됐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빈부 격차, 또 앞으로 상당 부분 개선돼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지적받는 서민 생활 개선 등을 위해서는 다양한 주택 개량이라든가 신도시 건설 등등 이 건설 관련 개량 사업 등이 추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포크레인 등등 생산하는 건설 장비 기계 분야에서는 앞으로의 바닥권을 보다 벗어나서
큰 폭의 상승까지는 아닙니다만 지금보다는 그래도 나아지는 그런 양상으로 접어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또 물가 상승 억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경우에 음식이라든가 음식료, 섬유, 유통, 의복 등등 소비재를 위주로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물가를 누르기 위한 각종 규제 정책들이 발효됨에 따라서 그것이 기업 경영의 압박으로 소폭 연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있으니만큼 그 점을 분명히 알고 계시고요. 또 경제 성장에 적극적이지 않음을 볼 때 해운, 조선, 거기다가 철강 등등 경기에 민감히 반응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좀 관망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영도 분쟁 주요 대상국이 일본임을 감안할 때 중국인들이 관광을 할 때 일본 대신 한국을 선택할 가능성이 더욱 커져서 항공이라든가 관광 업종에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그동안 독도 관련 분쟁에서 그동안 우리나라에 물밀듯이 오던 일본인들 관광객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줄었다는 호텔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실질적으로 요즘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동안 엔저로 인해서 빼앗긴 관광 수요를 상쇄시킬 수 있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는 점에서는 이런 점이 반갑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점들 헤아려서 오늘 증시 잘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임동석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5일 뉴스인마켓입니다. 중국의 제12기 전국인민대표회의가 오늘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날 전인대 개막식에서 원자바오 총리는 올해 경제성장 목표를 7.5%로 제시했으며 국방 예산을 작년보다 10.7% 증가한 7,406억 2천만 위안, 우리 돈으로 약 130조 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또 올해에도 경제구조 전환과 민생 안전에 주력하고 환경보호 개선, 식품 안전 강화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전인대에서는 국가주석과 부주석, 국가중앙군사위원회 주석과 부주석, 총리와 부총리, 각부 장관, 인민은행장 등 주요 지도자가 선출됩니다. 이번 전인대에서 시진핑 서기가 국가주석과 국가중앙군사위원회 주석, 리커창 상무부총리가 총리로 선출돼 중국 5세대 지도부의 집권원년을 열게 됩니다. 원자바오는 이날 마지막 정부 공작 보고를 끝으로 총리로서의 역할을 사실상 마감했습니다. 이 밖에 전인대에서 정부 조직 개편안은 철도부의 교통운수부 통합, 식품 및 의약품 관리 일원화, 해양국의 조직 및 권한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황으로 국내 기업들의 수익성이 급락하면서 한계 기업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가 1,200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자 보상 배율이 1 미만으로 3년 이상 지속된 기업이 전체의 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자 보상 배율이 1 미만이면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금융비용도 감당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같은 한계 기업의 비중은 2010년 12.3%에서 2011년 13.4%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자 보상 배율이 1 미만인 상태가 2년간 지속한 잠재 한계 기업 비중도 24.2%로 전년 대비 5.8%포인트나 증가했습니다. 전체 대기업 중 한계 대기업 비중은 8.3%로 전년보다 4%포인트 늘어났고 한계 중소기업 비중은 16.6%로 0.8%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지난 3년간 한계 기업 비중이 가장 많이 증가한 업종은 건설업이었으며 기타 제조와 철강 업종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삼성과 LG의 디스플레이 분쟁 해결을 위한 첫 실무 협상이 이르면 이번 주 시작될 전망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는 실무 협상팀 구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조율해 팀 구성을 마쳤습니다. 지난 1년 가까이 디스플레이 특허 기술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두 회사는 지난달 초 지식경제부 중재로 사장이 만나 협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도록 실무 협상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실무 협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성과 LG는 OLED와 LCD 기술과 관련해 총 4건의 소송을 제기했으며 최근 각각 한 건씩 자진 취하해 현재 2건의 특허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24개월 만에 상승했습니다. 부동산 정보 업체 닥터아파트는 2월 서울 아파트값이 1월에 비해 0.03% 올라 2011년 2월 이후 2년 만에 하락세를 벗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초, 송파 등 강남권 아파트가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강동구는 고덕주공과 둔촌주공 등 재건축 아파트 거래가 살아나며 아파트 가격이 0.54% 올라 상승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송파와 서초구도 각각 0.3%, 0.14% 오르며 평균 상승폭을 웃돌았습니다. 한편 아파트 점세값은 0.14% 올라 1월보다 상승폭이 소폭 줄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기업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대웅제약은 물 없이 간편하게 씹어서 복용하는 발기부전 치료제 누리그라 추정을 출시했습니다. 누리그라 추정은 50mg과 100mg 두 가지 용량이며 가격은 각각 2,400원과 4,800원입니다. 대웅제약은 씹어먹는 발기부전 치료제 출시로 환자와 의료진의 선택폭을 넓혔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발기부전 치료제 시장은 지난해 1,000억 원대를 돌파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추세입니다. 롯데주류는 처음처럼을 비방해 손해를 입었다며 경쟁사인 하이트진로를 상대로 10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이트진로는 지난해 처음처럼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허위 방송이 방영되자 영업사원들을 통해 인터넷 사이트와 NSN 등으로 허위 사실을 확산했다고 롯데주류 측은 주장했습니다. 롯데주류는 하이트진로의 비방 행위로 매출 손실과 훼손된 이미지 만회 비용 등 피해액이 1,000억 원이 넘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롯데주류는 지난해 허위 사실이 담긴 동영상과 판촉물 등을 유포한 혐의로 하이트진로 황모전무 등을 검찰에 고소한 바 있습니다. 현대 기아차 이어 한국GM도 11일부터 주간 연속 2교대제를 시범 운행합니다. 한국GM 노사는 내년 1월부터 밤샘 근무를 폐지하고 주간 연속 2교대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밀가루 가격 인상에 따라 초미의 관심사였던 빵값 인상이 시작됐습니다. SPC는 최근 기업형 슈퍼마켓과 편의점 등에 공급하는 삼림 샤니빵 10여 종의 값을 평균 7.7%가량 올렸습니다. SPC는 대형마트 등에 공급하는 빵 가격 인상을 당분간 보류했으나 향후 올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빵값 인상으로 소비자가 체감하는 물가 부담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3월 5일 뉴스인마켓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